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Q 강사 김선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함수라는 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내용들의 계약 만료일, 총급여 이렇게 비어 있는 이런 칸들이 있어요. 자, 이 칸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것들을 계산하고 이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함수라는 건 엑셀에서의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 편한 기능이긴 하지만 처음 여러분들이 접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6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 6문제에 해당되는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함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교재를 통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는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fx, 어떠한 x값의 변동에 따라 값이 어떻게 변한다. 그래서 그 x값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수라고 배웠는데요. 엑셀에서의 함수는 어떠한 계산 작업을 엑셀 자체에서 이렇게 명령어로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계산을 할 때 사용자는 이런 것만 넣어주세요 라고 정해 놓은 걸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순위를 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작업들을 다 함수화 시켜놔서 우리가 그 함수를 가져다가 사용하기만 하면은 계산은 누가 해준다고요? 그렇죠. 엑셀이 다 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고요. 이 함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함수라는 건 대체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엑셀에는 이렇게 셀에 데이터를 입력한다라고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문자를 안녕하세요 라고 적을 수도 있고, 숫자를 10, 20, 30 이런 식으로도 작성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엑셀은 계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하는 방법은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는이 먼저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할 식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버튼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10 더하기 20이라는 결과가 셀에 표시가 되고요. 이 30이라는 결과를 나오게끔 한 수식은 위에 수식 입력줄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즉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의 수식이 아니고요. 조금 변형이 됐죠. 어떤 게 변형이 됐죠? 는이 앞에 오고 뒤에 오고의 차이예요. 우리는 는을 항상 마지막에 쓰지만 엑셀에서는 가장 맨 처음에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는이라고 적고 제가 여기에다가 임의로 마우스로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10이 들어있는 C4번 셀 더하기 20이 들어있는 C의 5번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엔터를 눌렀더니 결과가 30이 나옵니다. 자, 문자가 섞여 있는 요 글자를 두 개를 더했더니 30이라는 결과값이 나왔어요. 자, 이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셀 주소를 입력해도 셀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셀 주소를 쓰느냐? 만약에 제가 이 C5번 셀을 50이라는 숫자로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짐작하셨듯이 요 계산의 결과값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셀 주소를 넣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총 6가지 문제예요. 교재에는 62페이지고요. 자, 이 6문제를 각각의 함수들을 어떤 걸 쓰는지 한번 제가 설명과 함께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맨 위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글자가 적혀 있어요. 날짜, 시간 함수, 수학 삼각 함수, 통계 함수 등등등. 이것들은 우리 ITQ 시험을 준비하면서 좀 요 정도는 좀 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어떤 글자는 진하게 되어 있고 어떤 글자는 연하게 되어 있는데 진한 글자가 좀 자주 출제되는 함수들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오른쪽에 63페이지. 자,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계약 만료일을 이렇게 해주세요. 2번 총 급여를 계산해 주세요. 3번 여행 안내 급여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4번 근무지 서울의 평균 근무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그다음에 5번 두 번째 높은 급여, 6번 근무지라는 것까지 총 6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에 적어놨던 요 내용들에 있는 빈칸 여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6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약 만료일. 자, 계약 만료일을 계산을 해달라고 하네요. 자, 계약 만료일.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날짜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계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일 더하기 관리번호의 맨 뒤에 숫자 곱하기 30 곱하기 12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입력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계약일이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네, 여기 G열에 있죠. 계약일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계약 만료일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걸 가지고? 문제에 있는 수식을 가지고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계산은 항상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는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한번 수식대로 제가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계약일이 적혀 있는 이 이우주라는 사람의 계약일은 요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관리번호의 맨 뒤 숫자. 요거네요. 여기 관리번호 들어있는데 여기 맨 뒤에 있는 숫자가 요거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한번 먼저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곱하기는 이렇게 우리가 X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은 우리 8번 위에 보면은 별 모양 있죠.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8 누르시면 이렇게 별 모양이 그려집니다. 요게 곱하기예요. 자, 요렇게 적으시고 30 곱하기 12 하시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왜 에러가 나느냐? 자, G5번은 우리 날짜예요, 날짜. 우리 날짜에서 덧셈 뺄셈 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우리 오늘 날짜에서 3일을 빼면 우리 3일 전 이렇게 계산하듯이 엑셀에서도 우리 이 날짜를 덧셈 뺄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B5번. 자, B5번은 문자가 들어있어요. 우리 글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도 관리번호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숫자를 쓰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번호에서
맨 뒤에 있는 숫자를 적어줘야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얘를 3으로 고쳐야 되고 얘는 2로 고쳐야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예제는 약 한 8개 정도밖에 없는 데이터지만 만약에 이게 80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80번을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게 함수입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write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write라는 건 무슨 뜻이 있죠?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write라는 함수는 어떠한 문자열에서 내가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추출할 겁니다 라는 함수예요. 자, 문제 보시면은 관리번호에서 맨 뒤에 숫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몇 개를 떼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를 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수식을 적기 전에 한번 우리 write라는 함수를 먼저 사용해서 관리 번호에 있는 요 내용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 수식 입력줄 왼쪽에 보시면은 함수 삽입 fx라는 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함수 마법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함수 검색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적고 검색을 누르면 되는데 검색하기 전에 이 범주 선택을 모두로 바꾸시고 이 내용을 write라고 한번 적어서 검색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write라는 함수 나오나요? 자, 나오셨으면 확인. 자, 그러면은 함수 인수를 써라고 이렇게 두 개의 창이 나옵니다. write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창을 여러분들이 채워 주셔야 됩니다. 자, 이 각각의 창에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텍스트라는 창인데요. 자, 텍스트는 추출하려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열입니다. 우리는 관리 번호에서 추출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텍스트는 요 관리 번호, 이 이우주라는 사람의 관리 번호가 들어있는 B의 5번째, B 5번 셀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는 넘버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 추출할 문자 개수를 지정한대요. 우리는 몇 개를 추출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만 추출하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숫자 1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2라고 적히는 거 보이시나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나머지 수식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G5 더하기 우리 write라고 적혀 있는 이 내용에 곱하기 30 곱하기 12 하시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계약 만료일이 나온다라는 거. 자, 2021년 7월 9일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를 완성을 하셨으면 다음 장에 한번 똑같이 더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존 하나 만들어 놨던 거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어떤 거 있었죠? 그렇죠. 채우기 핸들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자, 셀을 선택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조그만한 점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쭉 내리시면은 다른 칸도 이렇게 셀이 채워진다는 거.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내용들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느냐? 우리 이렇게 셀 주소를 입력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채우기,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을 때
그냥 채우기를 했을 때 하나씩 늘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그걸 응용해서 여기에서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를 계산하라고 돼 있네요. 자, 문제를 보시면 급여 곱하기 근무 시간 곱하기 20 곱하기 비율로 구하되, 비율은 근무지가 서울이면 1 아니면 1.1로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근무지가 서울이면은 비율이 1로 들어가기 아니면은 1.1로 들어가기, 이렇게 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게 if라는 함수예요. 우리 if는 영어로 만약에 라는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 제2의 5번에다가 셀 커서를 넣어 두시고, 자, 아까처럼 함수 삽입. 자, 모두를 범주의 모두로 선택하시고 if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if라는 함수가 나오시면 확인.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write라는 함수랑 다르게 세 가지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 테스트는 true나 false, 참이나 거짓으로 판정될 값이나 식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조건을 적어줘야 됩니다. 이번 문제의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이 근무지. 자, 이우주의 근무지가 같아요. 뭐랑? 서울이랑. 자,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서울이라는 건 문자기 때문에 문자는 꼭 요렇게 앞뒤에 꼭 쌍따옴표를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자, HO에 들어있는 내용이 서울이라는 문자랑 같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오른쪽에 답을 해줘요. false, 아니래요. 자, 그럼 밑에 value if true. 만약에 이 로지컬 테스트라는 값이 true가 나온다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true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true가 나오면 1 아니면 1.1 됐나요? 그쵸? 자, 결과가 확인. 그러면은 1.1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이제 앞에다가 우리 앞에 있는 여기 계산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급여, 시간당 급여가 적혀 있는 여기 5번 셀 선택 곱하기 시간 어디 있죠? 근무 시간 여기 F5번이네요. F5 자 곱하기 20 곱하기 요렇게 우리가 아까 구했던 요 if라고 함수를 사용해서 구했던 비율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수식이 딱 이렇게 적히는 게 확인이 되나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 그랬더니 어떻게 나오죠? 자, 총 급여액이 605만 원이네요. 자, 요거를 똑같이 아까처럼 채우게 합니다. 어디까지? 여기 제2 12번 행까지. 자, 이렇게 채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정답은 2열의 13번. 여기 2의 13번에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13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셀 커서를 갖다 두시고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행 안내 급여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3번부터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우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3번 문제 함수 한번 볼까요? 어떤 거 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라운드라는 함수와 dAverage라는 함수 두 개를 같이 쓰라고 나와 있어요. 확인이 되시나요? 자, 함수를 두 개를 같이 쓰셔야 돼요. 같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이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 함수를 혼합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함수 이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round라는 건 우리 반올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average라는 거는 우리 d라는 단어를 빼고 보시면 바로 눈에 익을 거예요. average,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 건 평균을 구한 다음에 반올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dAverage라는 함수를 쓸 건데 우리 dAverage, d라고 이렇게 앞에 붙는 함수들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 6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dAverage, dmax, dmin, dsum, dcount a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자, 이 d가 붙은 함수들은 모두 다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dAverage를 잘 정리하면은 사용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dsum, dmax, dmin 등등 다른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dAverage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삽입 들어가서 자, 모두에 두시고 dAverage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dAverage라는 함수가 나올 겁니다. 확인. 자, dAverage는 인자가 3개예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요 3개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데이터들의 목록입니다. 즉,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야 될 거는 여러분들 이 데이터 전체를 잡아주시면 돼요. 데이터의 전체, 이 표의 전체. 어디까지가 표가 전체냐면 우리 이 관리 번호부터 우리 이 문제 푸는 거 말고 근무지까지. 그리고 여기 밑에는 잡는다 안 잡는다? 밑에는 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요 내용들만 들어있는 요 근무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에서 열의 위치를 나타낸대요. 열은 뭐였죠? 세로였죠, 세로. 세로의 위치를 나타낸대요. 즉, 어떤 거? 우리 평균을 구할 열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거의 평균이죠? 급여의 평균이죠, 급여. 그렇기 때문에 요거 2의 4번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잡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필드에는 2, 4라고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네 번째 필드예요 라고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여행 안내에 대한 급여의 평균이잖아요. 그쵸? 조건이 어떤 거였죠?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인 사람들의 평균이니까 이 조건에는 이 여행 안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 조건은 어떻게 쓰느냐? 여기 있는 열 레이블 이름까지 같이 이렇게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업무 구분이 여행 안내인 사람
그러면 만약에 이 IT 컨설팅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업무 구분과 IT 컨설팅을 다른 곳에 복사를 하셔서 그 부분을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굳이 복사를 안 해도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거지. 만약에 IT 컨설팅에 대한 편견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업무 구분과 IT 컨설팅이라는 내용을 다른 빈 셀에다가 복사를 해 오셔서 그 부분을 크리테리아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 자, 그러면은 결과가 54666.67이라는 평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해결한 것 같지만, 자, 어떤 걸 더 해야 되죠? 그렇죠. 문제에서는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그쵸. 10원짜리에서 우리가 반올림을 하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푼 문제의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푼 수식의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해서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X 눌러서 한번 잘라내기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두 번째 함수죠. 자, 다시 한번 함수 삽입 들어가서 자, 두 번째 함수 찾아볼게요. 어떤 거죠? 자, 라운드. 자, 라운드 검색하면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있는데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 업은 그냥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입니다. 라운드 선택해 줄게요. 자, 인자가 두 개예요. 넘버 디지트라고 있는데 넘버에는 우리가 반올림을 하려는 숫자예요. 자, 우리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아까 열심히 구했던 평균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잘라내기 했던 거를 붙여넣기, 오른쪽 마우스에 붙여넣기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 자, 넘버 디지트는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를 지정합니다. 반올림 할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올림해서 어디까지 나타낼 건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넘버 디지트는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라고 하면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게 아니고 소수점 첫째 자리를 없애겠다는 뜻이죠. 자, 여기 있는 넘버 디지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우리 반올림할 자릿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올림할 자릿수. 우리 어디에서 우리 반올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10의 자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라고 적으시면은 우리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죠? 54666.67이라고 나와요. 소수점 둘째 자리가 붙어버려요. 우리가 요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 넘버 디지트는 우리가 소수점이 첫째 자리가 1번이에요. 소수점 첫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그러면은 0을 쓰셔야 돼요. 0.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적어주셔야지 우리가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좀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2라고 적으면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에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2를 적으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두 번째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우리 세 번째 있는 100의 자리. 그런데 선생님 왜 마이너스 2인가요? 우리가 1의 자리가 0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자, 관련된 내용은 우리 교재 69페이지에 녹색 우리 상자에 나와 있으니까 녹색 상자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버 디지트에는 마이너스 2라고 적어서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행 안내의 급여 평균이
54,700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근무지가 서울의 평균 근무 시간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써 있어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고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말은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우리 데이터 입력 및 서식 지정에 보시면은 자, 우리 마지막 조건에 H5에서 H12 영역은 근무지라고 이름을 정의하세요 라고 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H5에서 H12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함수는 어떤 걸 쓴다고 돼 있죠? 네. sum if와 count if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sum if, count if 뒤에 if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함수들은 어떠한 조건에 맞을 때 요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sum if는 어떠한 조건이 맞을 때 sum 더한다. count는요, 어떠한 조건에 맞는 애들을 개수를 센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무지 서울의 평균 근무 시간이라는 건 자, 근무지의 서울인 애들의 근무 시간 요거를 다 더한 값을 이 서울의 개수만큼 나누어 주면 되겠죠. 즉 우리 더한 이 sum if 분의 count if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수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sum if부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의 14번 셀에다 우리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범주를 모두로 두시고 자, sum if 검색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sum if s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sum if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sum if를 선택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인자가 나와요. range, criteria, sum range 이렇게 나옵니다. 자, range는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이에요. 셀들. 어디를 검사할 거죠? 그렇죠. 우리 근무지가 서울인 애들을 찾을 거잖아요. 자, 요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근무지라고 글자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이 영역 범위는 근무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고 설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냥 근무지 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자, 크리테리아 아까 우리 2번 문제 if문 할 때도 우리 이 조건 써야 된다라는 거. 이 크리테리아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조건이 뭐였죠? 근무지가 서울. 문자니까 이렇게 따옴표 써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sum range 우리가 더할 범위 어디를 더할 거죠? 급여를 더하는 게 아니고 근무 시간을 더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16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6 더하기 5 더하기 5. 자, 16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 더한 값을 뭘로 나눠야 되죠? 서울의 개수로 나눠야 되죠? 서울의 개수 세는 방법 어떻게 셀까요?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면서 개수를 세야 되는데 자, 이 개수를 세고 나눠야 되는데 이 나누기 키보드에는 어떤 게 나누기이냐? 우리 물음표 칠 때 누르는 요 슬래시 버튼이 나누기예요. 자, 나누기 누르신 다음에 자, 두 번째 count if 써야 되죠? 자, 다시 한번 함수 삽입. 자, 모두에 두고 count if. 자, 검색 확인 누르시면은 아까 sum if와는 다르게 두 개만 적으시면 돼요. range, criteria. 어디?
그렇죠. 근무지. 근무지가 조건이 어떠네? 서울인 친구를 셀 거예요. 자, 결과가 몇 개죠? 3이 나오죠. 자, 그렇게 확인 누르시면 근무지 서울의 평균 근무 시간은 5.333333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아니에요. 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라운드라는 함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어떤 걸 쓰느냐? 우리 위쪽에 표시 형식에 보면은 여기 자릿수 줄임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한 번씩 눌러서 언제까지? 소수점이 하나만 나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4번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급여라고 되어 있네요. 함수는 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삽입 모두에 들어가서 라지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라지는 우리 어떠한 데이터들에서 몇 번째로 큰 거를 찾겠습니다 라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array라고 있고 k라고 있는데, array는 우리 숫자들의 범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우리 순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rray는 급여의 전체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k라는 거는 몇 번째였죠? 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72,000 나오는 거 확인되시나요? 네, 아주 간단한 문제 5번 문제였습니다. 라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맥스랑은 조금 달라요. 맥스는 가장 최고 큰 걸 구하는 함수지만, 라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몇 번째로 큰 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꽤 있는 함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근무지 H14에, H14가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근무지가 나타나게 이렇게 설정이 되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함수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VLOOKUP. 자, VLOOKUP이라는 거는 탐색하는 함수인데, 자, 요거 한번 같이 저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근무지 제2의 14번에다가 우리 마우스를 커서를 갖다 두시고,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삽입 모두에 들어가서, 자, VLOOKUP. 자, VLOOKUP 찾으셨나요? 자, 확인. 자, VLOOKUP은 인자를 총 4개 쓰셔야 돼요. lookup value, 테이블 array, 컬럼 인덱스 넘버, range lookup, 이렇게 총 4가지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VLOOKUP이라는 함수는 V, vertical이라는 약자인데요. 어떠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는 함수예요. 자, 한번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value,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래요. 찾으려는 값. 우리가 찾으려는 값이 뭐였죠? 이름을 찾아야 되죠. 이름에 해당하는 근무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lookup value는 요 이름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H14에 있는 이우주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두 번째는, 자, 이 lookup value에서 지정한 이 이름을 어떠한 데이터들에서 찾을 겁니까? 데이터들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잡을 수도 있지만, 여기 앞에 관리번호와 업무 구분은 필요한 내용인가요? 그렇죠. 필요하지 않죠. 어디서부터 필요하죠? 이름부터 필요하죠. 이름. 그렇죠. 그래서 이름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이름에 해당하는 근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무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끝까지 잡아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전체를 이렇게 잡아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자, 필요한 것만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 우리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룩업 밸류에 있는 이 이유주를 찾을 건데, 자, 찾으면은 여러분들 이 엑셀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나 여기 이유주라는 거 찾았어. 이유주에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나열돼 있네.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이 찾은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몇 번째 거 가져다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몇 번째 거죠? 자, 우리가 요렇게 범위를 잡았으니까 여기가 1번이에요. 이름이 1번이죠. 첫 번째 쓰나요? 안 쓰죠. 두 번째는요? 안 써요. 세 번째 안 쓰고 네 번째 안 쓰고 근무지라는 걸 써야 되죠. 근무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는 5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경주라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지막 레인지 룩업, 요거는 생략해도 되는데, 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false를 적어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라고 아니면 생략하거나 이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이우주라는 이 글자는 비슷한 게 있나요? 자, 숫자는 비슷하다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00이라는 숫자와 90이라는 숫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제가 97은 어디랑 더 비슷한가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100이랑 더 가까우니까 100이랑 더 비슷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글자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글자는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 무조건 이렇게 0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걸 요게 문자가 아니고 숫자인데 비슷한 거 찾을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1을 써주시면 됩니다. true, false라고 되어 있는데 true라고 얘기하는 거는 0이 아닌 값을 쓰는데 대체로 1을 많이 쓰고요. false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보통 0이라고 많이 씁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우주는 근무지가 어디죠? 경주죠. 자, 우리 H14번은 이렇게 유효성 검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바꿨을 때도 저 내용이 바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로 바꿨을 때는 네. 대전으로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vlookup이라는 함수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이렇게 함수의 기본적인 요 6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함께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생각보다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ITQ 엑셀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함수 외에도 다른 함수들 있죠.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함수들의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엑셀을 열어서 이런 함수들을 한번 직접 써보는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자, 다음 주에는 페이지 90페이지 조건부 서식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